자, 세포 내의 호흡. 그게 아마 미토콘드리아에서 이루어지나? 맞아요? 네, 내가 생물에는 완전히 젬병이어가지고 잘 모르는데. 하여튼 세포에 있는 어떤 기관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숨을 이렇게 쉬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숨 쉬어서 들어온 산소가 세포 내에서 이와 또 비슷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그 또한 우리가 호흡이를 할 수 있고, 그 세포 내 호흡의 결과 중요한 기체인 CO2, 요것이 맹글어지겠죠. 맞나요? 그런데 이 CO2가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짜자자잔, 얘를 만납니다. 자, 이게 뭐다? 왜 물? 생명체 내에는 물이 거의 대부분이니까요. 그래서 그 생명의 거의 70% 이상은 다 물로 구성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는 물을 바로 만날 수밖에 없어요. 주변에 물이 천지일 테니까요. 그러면 이때 여기서 뭐가 만들어지느냐? 버르버르버르버, 그 유명한 이것이 만들어집니다. 보이시죠? 얘 이름은? 그 유명한 탄산 되겠습니다. 자, 이 탄산 루이스 구조 그려볼까요? 시작! 자, 루이스 구조, 탄산. 자, 루이스 구조는 무엇을 맞추는 것이 핵심? 옥텟. 자, 탄산의 루이스 구조 그려 보겠어요. 오케이, 잘했습니다. 탄산의 루이스 구조는 바로 요거죠. 그래서 탄소 하나에 산소가 3개인데 그 산소가 하나, 둘, 셋. 그리고 수소 2개가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탄소, 산소, 수소 모두 다 옥텟을 만족하죠. 이게 뭐 연대 입시에서 이렇게 몇몇 분자들의 루이스 구조를 그려보라는 문제가 나온 적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분자들의 그릴 수 있는 루이스 구조들은 다 확인을 하는 게 좋아요. 자, 어쨌거나 이렇게 호흡을 통해 만들어진 이산화탄소는 주변의 물에 용해가 돼서 이렇게 탄산이 될 수 있는데, 이 탄산, 이름 자체가 탄산이니까 얘는 산성이라는 얘기예요, 염기라는 얘기예요? 이름 자체가 산이니까 얘 산으로 작동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탄산은 이 양성자성 3이라는 게 이제 또 재밌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양성자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뭐를 양성자라고 한 걸까요? H 플러스. 알겠죠? 그리고 여기서 2의 뜻은 뭘까요? 그야말로 숫자 2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숫자 2. 어디에 있는 H2CO3의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탄산은 저렇게 산해리를 할 수 있는 H 플러스가 2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은 1. 첫 번째 산해리.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 버르바 H2CO3가 H 플러스의 CO3 마이너스. 보이시죠? 이런 꼴로 산해리 반응이 되고, 이 반응에 대한 평형상수도 있겠죠. 그 평형상수를 KA1이라고 쓰는데, 자, 이 KA1 이름이 뭐라고 했었죠? 산해리 상수인데
거기에 1이라는 아래점차를 더 써줬다는 거는 그냥 첫 번째, 알겠죠? 첫 번째 사내리의 사내리 상수란 뜻으로 KA1 이렇게 써줍니다. 그러면 그 값이 어떻게 되느냐? 사내리, 평형 사내리 상수도 일종의 평형 상수니까 의미는 요것분의 요거. 요것분의 요거.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H 플러스 CO3 마이너스 분의 오버 H2 CO3. 이게 바로 첫 번째 사내리 상수의 어떤 의미입니다. 구체적인 값도 나와 있는데요. 뭐 교재에 보시면은 뭐라고 나와 있긴 한데 대략 값이 뭐 4.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이런 식으로 나와 있네요. 자, 그 다음 첫 번째 사내리가 있다면 뭐도 있겠어요? 두 번째 사내리 반응도 있겠죠? 그러면 그 두 번째 사내리 반응은 뭐냐면 바로 요거. 이게 또 사내리를 할 수 있습니다. H 플러스를 내어 놓으면 이때는 뭐가 만들어질까요? 바로 CO3 E-가 만들어지겠죠? 그럼 이때도 사내리 상수가 있겠죠? 그럼 이 사내리 상수는 표기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첫 번째를 KA1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두 번째로 뭐 KA7이라고 할까요? 뭐 KA230이라고 뭐라고 할까요? KA2 알겠죠? 자, 그러면 얘 역시 개념은 뭡니까? 평행상수니까 반응물분의 생성물 하면 되니 H 플러스 곱하기 CO3 E 마이너스 한 다음에 나누기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바로 요 값은 또 조사된 바에 의하면 문제 뭐 제시하고 있네요. 5.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요 정도 되나 봐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이 체내에는 CO2가 처음에 호흡을 통해 만들어졌다가 물에도가 탄산이 되면 그놈의 탄산이 일부 사내리를 하면서 어떻게 된다? H2CO3 HCO3 마이너스 그 다음에 CO3E 마이너스가 잔뜩 섞여 있는 상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형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탄산도 있고 탄산 수소 이온도 있고 탄산 이온도 있고 아시겠죠? 저런 것들이 막 섞여 있는 거예요. 뭔데 있냐 아시겠죠? 그런데 이때 여기서 세 번째 생명체 내부의 pH는 얼마게요? 생명체 내부의 온도는 얼마게요? 놀랍게도 모든 생명체의 pH는 다 같습니다. 신기하죠? 당연히 고양이, 사람 다르잖아요. 근데 고양이 내부의 pH하고 사람 내부 pH 똑같습니다. 근데 이건 고양이만 그런 게 아니고요. 식물, 동물, 박테리아, 세균 다 똑같습니다. 얼마일까요? 이런 건 이제 외우고 있으면 편하죠. 7.4에서 7.64입니다. 이게 크게 편차가 없어요. 근데 저 pH가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으로 그래서 저 pH가 그리고 사실 누구의 pH일까요? 저게 바로 누구의 pH냐면요. 당연히 수소이온 농도인데 어떤 물질의 pH냐는 거죠. 어떤 물질의. 바로 원시 바다의 산성도예요. 2억 년 전 태초 선 캄브리아기에 처음 바다가 만들어졌다고 하잖아요.
그 원시 대기 바다의 pH가 저 정도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 사실은 뭐의 근거라기보다는 이제 뭐의 이제 직관적인 어떤 상상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냐면 바로 전 생명은 바다로부터 탄생했고 진화했다라는 어떤 사실에 어떤 그 뭐냐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 수없이 많은 생물종이 있고 완전 다 달라 보이지만 그 출발은 어디? 원시 지구 바다였다. 그래서 원시 지구 바다의 pH와 저기에 있는 저 모든 생명의 pH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으면 양수라고 하는 물에 둥둥 떠 있잖아요. 그 양수가 원시 바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양수의 그 어떤 조건이 원시 대기 바다가 그 양수예요. 그 조성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여전히 생물 몸에는 남아 있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생명체 내부 pH는 요건데 바로 이 pH 조건에서는 이 pH 조건에서는 각 탄산 형태의 존재비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바로 H2CO3 대 HCO3 마이너스 대 CO3E 마이너스. 이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면 이때 이 값이 대략 어떻게 되느냐면 어디까지나 대략입니다. 대략 11대 1대 very very small입니다. 그래서 앞에 두 개가 11대 1 정도로 존재하고 마지막 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내 기억에 10의 마이너스 7승 정도 존재하나 마나 뭐 그 정도예요. 아주 극소량 존재합니다. 그래서 쟤는 마지막 거는 10의 마이너스 11승 정도 존재할 겁니다.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생명체 내부에서는 이제 어떻게 된다? 생명체 내부에서는 이제 요 놈을 무시하고 요 둘이가 공존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오! 그런데 이때 H2CO3와 HCO3-의 관계는 H2CO3와 HCO3-의 관계는 바로 짝 뭐요? 짝 염기 짝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짝산과 짝염기의 뜻이 뭐예요? H 플러스를 주고받는 관계를 짝산 짝염기라고 하잖아요. 어떤 산이 H 플러스를 내어놓았어요. 그 내어놓은 형태를 뭐라고 불러요? 어떤 산이 H 플러스를 내어놓은 형태, 그걸 짝염기. 어떤 염기가 H 플러스를 받아들인 형태, 그걸 짝산.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짝산하고 짝염기는 H 플러스를 주고받는 관계예요. 자, 잘 봐요. 이게 H 플러스 내 하나 떨어져 나왔어요. 그럼 뭐가 돼요? 이게 H 플러스 하나 떨어져 나오면 얘가 되잖아요. H가 아니고요. H 플러스가 떨어져 나오면 뭐가 된다고요? HCO3 마이너스. 그러니까 얘는 이거의 짝염기가 되는 거죠. 얘가 다시 H 플러스를 받아들이면 뭐가 돼요? 얘가 되죠? 그래서 얘는 이 녀석의 짝산. 무슨 말 알겠어요? 오! 짝산하고 짝염기가 공존하네. 그걸 뭐라고 해요?
그렇지. 그래서 생명체는 H2CO3와 HCO3-로 구성된 완충용액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완충용액입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완충용액은 pH가 강하게 변해요? pH가 잘 안 변해요? pH가 잘 안 변하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요렇게 외부에서 첨가된 산을 어떻게 제거하느냐. 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완충용액은 pH 변화가 매우 작은 그걸 완충용액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럼 그 pH 변화가 왜 잘 안 일어나느냐? 외부에서 산이 첨가됐을 때 없애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어떤 식으로 없애요? 자, 산이 들어왔어요. 그럼 누가 대응해 주면 되겠어요? 그럼 둘 중에 누가 염기예요? 예. 그러면 HCO3-가 외부에 첨가된 산이랑 반응하면 뭐가 되겠어요? H2CO3. 그래서 외부에서 첨가된 산을 요놈이라 하자 이런 말이죠. 역으로 외부에서 첨가된 염기의 제거는 누가 해주면 돼요? 산이 해주면 되죠. 그러면 그게 H2CO3니까 OH- 외부에서 첨가된 염기를 요거라고 해보자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HCO3- 가 되면서 이 경우는 물도 함께 만들어지겠군요. 무슨 말 알겠죠? 저런 식으로 외부에서 첨가된 산과 염기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잘 안 변한다고요? pH가 잘 안 변한다고요. 그래서 사실 왜 요 둘의 비하에 비해서 얘가 억수로 작냐에 대한 계산 방식도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계산까지 다 쫓아가서 하려고 그러면 할 게 너무 많으니까 혹시 모르니 그냥 이거 외워요. 알겠죠? 알겠죠? 외워. 이게 최근에 입시에서 이산화탄소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 사실은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로 다 계산하는 거냐면 이걸로 다 계산할 수 있어요. 이거 싹 다 계산할 수 있어요. 다 계산할 수 있는데 외우자 하겠죠. 왜냐면 실제로 계산하라는 문제가 잘 나오진 않으니까. 그래서 몸속에서는 탄산하고 탄산수소염이 대략 10대 1의 비율로 있어. 11대 1도 기억이 안 난다면 그냥 10대 1 하겠죠. 그리고 나머지 CO3-는 몸에 있다 없다? CO3-는 몸에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는 사실 뭐하고 관계 있기도 하냐면 퀴즈 체내 존재하는 CO3-의 반응 뭐가 있을 수 있냐면요, 이런 게 가능해요. 침전이 돼서 석출이 돼요. 침전이 돼서 탄산칼슘이 침전이잖아요. 몸에 만약에 CO3-가 존재해버리면 칼슘 2+는 이거는 그 혈액 중 풍부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뼈의 구성 성분이기 때문이에요. 뼈에 칼슘 이가가 많기 때문에 몸은 필요하면 칼슘 이가를 이렇게 녹여낼 수 있어요. 그러면 몸에 CO3-가 많다면 뼈에 있는 칼슘이랑 반응을 해가지고 어떻게 돼버린다? 저렇게 침전이 돼서 석출돼 버리는 거예요. 즉 몸속에 분필가루가 쌓이는 거죠. 좋아요, 나빠요? 아주 안 좋습니다. 신장에 큰 문제를 줘서 몸이 붓는 부종 이런 현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몸속에는 CO3-가 기본적으로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상황이어야 된다고. 안 되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게 몸속에는 거의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많아버리면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 그럼 이게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몸속에 이건 없을 거야. 없고 대부분 요 두 개일 거야. 그러면 완충용액이 되면 요 두 개로 구성되는 완충용액일 거야 라고 추론을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전문적으로 더 배우면 요 KA1 아까 지웠는데 KA2 숫자를 이용해서 정말 구해볼 수도 있으나 그건 이제 당장은 좀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뭐냐면 애둘러서 외우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죠? 그죠? 오케이. 됐다. 그럼 그지? 다음 시간은요. 안녕. 벌써 시간이 다 되었군요. 빡세다.